나주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강의를 하게 돼서 어찌 보면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나주 하면은 참 그 우리 고대 이래로 전통 문화 또 그리고 민속 예술의 어찌 보면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주의 전통 민속 예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나주의 인문지리학적의 그리고 환경 거기에 따르는 전통 민속예술 전반이 되겠는데요. 민속놀이와 민속춤의 현황 또 좀 알아보고요. 나주 진동 액마기꽃, 나주 향토 민요, 또 그리고 나주 삼연육곽 그리고 그 유명한 산조 음악, 네. 그리고 또 김청한 명창으로부터 오늘날 크게 융성되고져 있는 나주 판소리의 전승과 예능, 예인, 네. 그리고 나주 정가 전승 현황, 나주의 전통 민속 예술의 발전 방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 시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나주 참 유서 깊은 곳이고요. 나주 반남 고분군에서 나온 그 가야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야금이 바로 이 나주에서 나왔는데요. 제 뒤로 이 보이는 이 이 가야금은 오늘날의 가야금은 뒤에 있는 가야금보다는 한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지금 이쪽은 뒤에 있는 단단한 그 판, 요즘에는 이 밤나무로 뒷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원래 여기에 반 정도만 출토가 됐던 거예요. 나주 반남 고분군에서요. 그런데 우리 악기장이 그 나머지 반을 더 확장을 해서 하나의 완성으로 만들었는데 이 가야금에 있어서의 사양판은 오동나무로 만듭니다. 오동나무는 이 소리가 잘 울리고 참 그 벌레가 잘 먹지 않고 나무가 좋은 나무기 때문에 예전에 따르려면은 오동나무를 심어라. 오동나무를 켜서 장을 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동나무의 그 구조가 어찌 보면 섬유적 구조죠. 목재의 구조가 악기의 울림을 잘 만들어주기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동나무의 그 상판을 가야금이나 거문고, 아쟁, 우리나라의 모든 현악기들의 상판은 오동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뒷판은 악기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동나무는 물러서 줄을 되게 쥐고 이랬을 땐 그 악기의 지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밤나무로 만드는 것인데 혹여 천여 년이 훨씬 넘은 역사가 이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혹여 이렇게 오동나무 상판이 있었는데 이 오동나무가 삭아서 없어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받쳐주는 이 검은고의 괴와 같은 이런 게 이제 몇 개가 출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제가 지금 가리키는 쪽에 보시는 악기는 바로 오늘날의 가야금처럼 오동판 울림의 그 판이 있는 상태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추측으로 해서 상판을 올려서 복원한 것이고 원래 출토된 절반 크기를 반을 늘려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나주에서 출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의 그 가야금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 근자에 금동으로 만들어진 향로가 이 부여에서 발굴된 것이 있죠. 거기에 5인의 악사들이 그 상위 분야에 둘러앉아서 연주하는 게 있습니다. 백제 지역의 고대의 그런 악기의 연주 자세와 악기를 구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 나주에서 이런 고대의 가야금이 출토가 됐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여러 민족 중에서 그 이렇게 줄 현악기가 있는 곳은 그 나름의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지역에
그런 그 현악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야금은 원래 가야국의 가시랑과 우륵이 함께 만들어서 이제 통일 신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활용이 되는 악기이고요. 그래서 이 나주의 이 고대 가야금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가야금은 시라기 고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사실 시라기 고도가 아니고 가야금이겠죠. 그 정창원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왕실의 보물들을 보관하는 거기 보관 뭐 일종의 박물관이죠. 거기에 보존되고 있는데 신라 시대 때 일본으로 보내진 그런 가야금이 일본에는 지금도 보존되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가야금처럼 이렇게 완벽한 큰 가야금은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나주는 예로부터 우리 전라도의 오랜 전통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전라도의 중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깊숙이 영산강의 본류가 나주시의 시가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물산이 풍부했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육로에 길이 잘 포장되어져 있고 그 철길, 뭐 KTX가 우리나라를 그냥 단숨에 이렇게 왕래하긴 합니다만 전통 사회 때는 모든 물류가 배를 통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 세곡선이 나주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한강 나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하물며 전라도에 지금 깊은 그 산이 있는 곡성 같은 그런 곳에서도요. 그 군인들이 그 옛날 옛 군인이죠. 조선조 때만 하더라도 한 500여 명 그 뭐 근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그건 보병이고 육군으로 생각하는데 수군들이 곡성에 500여 명이 그 섬진강을 쭉 따라와서 거기에 포구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한양까지 올라오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나주의 영산강은 그 강폭이라든지 또 바로 바다와 인접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우리 특히 삼한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그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서남부 지역은 또한 그 세습무의 뿌리가 깊은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러면은 전통적인 신앙 또한 깊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그 의례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세습하거나 또는 우리 중북부에 강신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종교적인 우리 전통 종교죠. 종교적인 행위가 무시로 진행되는 거죠. 각 가정 또는 개인 그리고 동네 또는 큰 집단, 부족, 나라 이렇게 차츰 그런 그 의식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죠. 따라서 이런 큰 구세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악기, 징, 괭가리 또는 장구, 이와 같은 타악기뿐만 아니라 피리, 대금, 해금, 아쟁과 같은 선율 악기들이 당연히 사용됐겠죠. 관아가 큰 게 있으면은 그 관아에 그 상근하는 그런 사면 악단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여러 지역의 그 전통 사회 때의 문화의 수준을 파악을 해보려면은 그 지역의 그 사면이 수준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을의 문화예술적 수준을 가름할 수 있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전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기들이 풍부하는 것은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악인들이 또한 그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주가 지역적으로 크고 또 후에 나주는 이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이 전라도라고 하는 큰 행정구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려의 그 왕실은 나주와 바로 그 송악의 그 세력이 합해져서 그 나주가 만들어진 고려. 그래서 고려조의 그런 개국에도 나주의 큰 세력과 물산이 아주 활용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좀 더 그 부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판소리 창자의 한 분인 이 김창환 명창님이 벼슬을 받으시고 그 고종 임금의 40주기 친경식이 진행이 되는 그 해에 바로 그 직전부터 고종 임금으로부터 왕실 내에 있는 협률사의 주석직을 받으시고 오늘날로 본다면은 국립극장장 같은 그런 직입니다. 받으시고 전국에 있는 예인들을 한 180여 명 정도를 모아서 월급을 매달 지급을 하고 집중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바로 1902년이 되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저희 판소리를 하신 저희 조부님이 우리 큰댁 어르신 정재근 그 큰 아버님이죠. 우리 할아버님으로 볼 때 그분을 따라서 이때 바로 서울에 가시게 되는데요. 한양에 가서 근 한 20여 년간을 나주 고향에 오시지 않고 서울에만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그 나주에 있는 지금 이런 그 전통 예인들, 연주자들 또는 그 소위 광대 소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거 그 이 협률사에 참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왕실 공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국가의 큰 공연이 있으면은 전국 여러 지역의 관아에 있는 신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로 이제 예인들이 활동하는 오늘날로 보면은 협회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 예술가들을 차출을 합니다. 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누가 올라오고 어디서 올라오고 그런데 나주의 김창환 명창님이 그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인들이 아마 이때 서울로 올라갔을 것이고요.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저희 큰 그 종조부님 정재근 할아버님 또 그분의 큰아드님 정복민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 되신 정응민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한 하동정 씨 예인 집안에서 세 분이나 올라가시게 되는데 저희 조부님은 이제 7살에 불과한 아주 지금 소년이죠. 그래도 어이된 영문인지 그 큰아버님이 가자 해서 올라가시게 됐는데 이때 서울에 올라가셔서 궁중에 출입하시는 궁중 그 어전 명창님들 이런 분들을 공연도 많이 뵙고 또 이동병 명창에게 사사를 받으시고 뭐 이런 큰 당시 조선조 말의 명창님들을 뵙게 되는데 아마 저희 이 집안이 나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이제 전라남도의 나주의 지역적인 예술이 아니라 이 왕실이 있는 한양의 왕실 음악이나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몸 담고 또 체험하게 되는 큰 그런 그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 가문의 판소리도 서편제 중심으로만 이렇게 전승이 되다가 당시 어전에 활약하시던 동편제 명창님들 또는 중고제 명창님들에게 직접 사사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그 큰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창환 선생은 그 당시에 그 아마 이제 순종 그 황태자가 많이 몸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40주년 친경식은 화려하게 못했어요. 약식으로 했답니다. 황태자가 아프니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그러나 나름의 행사는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이때 모였던 단원들이 또 귀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률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의 김창환
효율사가 나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우리 기록 PT를 잠깐 보시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주의 인문지리적 환경과 전통 민속 예술. 네, 우리 지역이 이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민속 놀이와 민속 춤이 또 아주 화려한 그런 내용들이 전승되고 있다. 나주의 향토 민요, 그 나주의 삼연육각과 사한조 음악, 그리고 판소리와 전승과 예인, 그리고 정가, 정가는 시조나 가곡 또는 가사 이와 같은 것을 시조라고 하죠. 주로 활동하시는 선비님들이라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면은 이 정가 또한 상당히 이 풍류음악과 더불어서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주 전통 민속 예술의 이제 발전 방향은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나주의 민속놀이 중에는 삼색유산놀이와 고싸움놀이 그리고 강강술래와 같은 이런 민속놀이들이 나오는데요. 삼색유산놀이는 전국에서 음력 3월경에 농번기 전 산에 올라 춤과 노래를 즐기던 상류층 부녀자들의 봄놀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었겠죠? 예,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된다면은 이 봄철에 이 부녀자들이 뭐 화전놀이 또는 화류놀이 또는 유산놀이 이런 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나주에도 상당히 화려하고 볼만했던 것 같아요. 이 놀이는 산신제, 유산놀이, 후프리 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싸움놀이 하면은 참 남성들의 놀이이기도 하지만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런 국가무형문화재로 광산에 광산은 이제 광주 광역시가 됐습니다만은 광역시와 또 지금 우리 나주하고의 경계의 변동도 세월에 따라서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고싸움의 고는 옷고름 또는 고매점 등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죠. 한 가닥을 길게 빼어 둥그런 모형으로 맺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매점, 이 매점을 푸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전통 민속 장단의 어떤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두 개의 고가 서로 맞붙어 싸운다 해서 이제 고싸움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고싸움은 이렇게 줄을 꽈서 질러서 양쪽에서 당겨대는데 힘도 느껴지고 또 그 마을의 위세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농경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강강술래는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민속무용으로도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잦은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개고리 타령, 고사리 꺾기, 청어엮기, 덕성몰기, 청어풀기, 지화받기, 대문 열기, 꼬리 따기, 술래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손잡고 몇 번 돌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강강술래도 전승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녀자들 또 그리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계속 전승을 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강강술래는 그 유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고대 또 혹시 더 올라가는 원시 사회에 우리 이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원무를 하는 그 전통은 굉장히 여러 민족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강강술래가 우리 남해안 여러 지역에서 큰 해전을 벌였던 이순신 장군의 그 본진에서 군의 위세를 크게 떨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술의 일환으로 이 강강술래를 밤에 진행을 해서 적진들을 길을 눌렀다 하는 또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도 있습니다.
민속춤에서 우리 나주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소고춤과 이 건무입니다. 이 안채봉의 소고춤. 이 안채봉 선생은 뭐 판소리 명창으로도 유명하죠. 참 그 민속춤도 잘 추셔서 국립극장의 큰 대극장 무대에서도 쓰셨던 분인데요. 1950년대부터 전라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가무학 활동을 이미 하셨고 박동실 명창에게 심청가와 단가를 배우고요. 또 조몽실 그리고 임방울 선생님에게도 소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동실 명창 이런 분들이 이제 6.25 전후에서 북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공부 배웠다고 쉽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안 되었죠. 박영구 명무에게 승무, 건무, 살풀이춤을 받으셨는데 1988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6호 판소리 첫 편째 춘향가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한 10년 이후인 199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진옥 명무의 호남 건무 또한 대단히 이 나주의 전승춤으로서 들 수가 있습니다. 한진옥은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색갓에서 태어나서 9살 때 전라남도 곡성 옥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진옥 선생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이제 광주였다고 하는데요. 나주에서의 그 활동 사항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나주의 민속춤을 얘기할 때 한진옥 선생의 호남 건무를 빼지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주의 진동 액마기 굿이 유명한데요. 진동 액마기 굿은 흔히 진동 농악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통 사회 때는 그냥 굿을 친다 그러면 그게 농악이라고 했어요. 요새는 농악은 풍물, 농악 이렇게 나누어지고 굿하면은 말하면 무속, 굿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통 사회 때 그냥 굿을 하면은 그 명칭의 폭이 굉장히 넓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주를 대표하는 이 진동 풍물 농악 가락은 참 그 가락쇠가 아주 특이하고요. 나주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우리 진동 출신들은 아이들까지도 쇠만 들려주면 그 가락을 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죠. 새마을 운동 이후 당산제 등이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풍물 놀이가 좀 주춤하는 현상 속에서도 우리 나주 지역의 여러 노인들의 앞장서서 이 전승이 되어져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야지대가 넓고 논이 많고 그러면은 자연 민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민요 중에서도 농요,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 일노래인데 논에서 부르는 노래, 또 밭에서 부르짖는 노래, 또 산새가 많이 있으면 또 산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런 농요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계가 없던 옛 시절에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박자를 맞추고 또 후렴을 통해서 힘듦도 있고 또 함께 동일시되는 일을 쉽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농요가 발달되는데요. 나주의 농요는 참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를 참 대표하는 보물적인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조들의 일터에서의 삶과 애환이 담겨져 있고요. 나주는 정말 평야가 너무나도 광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들녘에 울려졌던 이런 노동요, 이런 노동요가 또 많이 불러지다 보면 그게 또 토속민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통속민요로 이렇게 발전하죠. 근자에 이르러서 나주 시립예술단에 의해서 이제 봉황면에 다시 들 노래, 돈들 타령, 모심기, 긴 자진 못지기 소리, 절사 소리, 풍장 소리, 장원질 소리,
긴 자진 덜레기 소리, 이와 같은 현장에 있던 소리들이 이제 체보가 되고 또 전문적인 가창을 하는 소리꾼들과 악단의 반주에 의해서 무대에서 공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서 활발하게 무대에서 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노동요들이 마을 단위로 늘 노래하고 배워지고 전승되고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요즘에 그 향리 마을에 참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귀해집니다. 예전에 지금 말씀드린 우리 나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의 풍장, 풍물, 농악, 또 여러 가지 그런 세시 풍속에 얽혀져 있는 뭐 이런 재래 의식, 이런 것은 특별하게 학교에 가서 배우거나 어떤 명인에게 뭐 특별 사사를 받거나 이렇지 않고 마을 단위로 삼촌들한테 배우고 큰 형들한테 배우고 아저씨한테 배우고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져서 이 전승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는 대개 이렇게 일놀이를 잘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그거 모으면 그냥 4, 50명, 한 60명 정도 그냥 풍장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농사와 세시 풍속의 모든 그 중대사들을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호수도 적어지고 사람들도 균형이 안 맞고 어르신들만 많고 이러니까 전통 사회 때의 그런 민속 놀이들이 참 진행하기가 어렵게 돼서 특별히 초청을 해서 초청 공연 형태로 이렇게 공연이 되어지는 그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주는 고을이 크고 그 나주 금성관을 여러분 보시면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금성관 앞에 지금 다양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객사의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힐 정도가 아닌가 싶고, 나주의 그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우리 금성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큰 관아가 있으면은 관아에 딸려져 있는 이 사면팀들, 이런 다양한 행사 때 음악으로 울리게 됩니다. 나주 사면이 그래서 유명한 것이죠. 나주 사면은 1986년에 임동선 선생이 보유자로 하여서 시도문화재로 지정이 된 바가 있죠. 당시에 그 정홍수 씨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나주 사면육각은 필히 명인 박판석에서 비롯됐다. 박판석 명인은 저희 스승이신 김명환 선생님의 그 판소리 고법의 또 큰 스승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박판석 선생님은 우리 호남의 민간 음악에 관한 한 소리북부터 기악 거의 모든 면에 걸쳐서 아주 그 다재다능하셨던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박판석 선생에 의해서 임봉삼, 유창근, 오진석, 전학근, 박책, 그 다음에 여러 분들이 전승이 됐는데요. 그 삼연육각의 음악의 형태는 본영산, 중영산, 잔영산, 돌가락, 연불, 타령, 군악 등 7악장으로 되어져 있고 총 20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본영산부터 시작해서 타령, 군악까지 가는 이런 민간 풍류의 구성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동일하게 이런 그 장 구성을 갖습니다. 박판서 선생님의 이 삼연육각은 이제 오늘날 다시금 복원 연주가 되고 있고 나주 시립국악단도 여러 차례 연주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건 그 문화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시 보유자가 지금 사후에 후계가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전라남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져서 이 나주를 상징하는 이 삼연육각은 제대로 전승되어지고 그 지정 종목도 확보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주의 사한조,
산조라고 하는 음악의 장르는 우리나라 기악에서의 가장 예술성이 높고 또 그리고 가장 많은 명인들이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야금, 거문고, 그 다음에 대금, 해금, 피리, 아쟁 이렇게 선율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은 모두 이렇게 산조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 명인들이 이 음악을 작곡을 하신 거죠. 완성을 하신 건데 나주 가면은 안기옥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가야금의 명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후에 북으로 올라가셔서 북한의 민족 음악 발전에 대단히 기여하신 분인데요. 작곡 능력뿐만 아니라 연주 능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안기옥 선생님의 그 계보로 정남이, 김종기, 김진, 성금년 이제 오늘날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양승희 명인 같은 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정남이 선생에 의해서는 김윤덕 전라북도 정읍 출신입니다만 정남이 선생의 가락을 이어받아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진즉 지정이 되셨던 분입니다. 김윤덕 선생의 후계로는 오늘날 국악협회 이사장을 열해 역임한 바 있는 이영희 가야금 명인이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져 있고요. 또 김윤덕 선생은 이화여자대학에서 오랫동안 가야금을 지도해온 바 있는 그리고 가야금 창작 작곡의 아주 대가이신 황병기 교수님의 바로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주의 산조 음악 하면 특히 가야금의 안기용 명인 1894년생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정남이 명인 1800 이런 분들의 그 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주가 이 가야금 산조 음악의 어떤 그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았는가. 그와 같은 것은 나주에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나주가 그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상당한 부유한 그런 분홍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화 또한 이렇게 활발하게 전승 발전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판소리의 전승과 예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악 산조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이어서 제가 최근에 이 TV 국악이라고 하는 인터넷 유튜브에 그런 국악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채널인데요. 영어로 TV, 그다음에 국악은 우리 한글로 써서 TV 국악입니다. 최근에 기악 산조로 저도 가야금을 연주합니다만 처음으로 잠깐 짧습니다만 한 음악을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제가 작년에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사회를 보면서 여러 명인들을 모셨는데 김일구 명인의 아쟁과 정화영 명인이 보통 기악은 장구로 치는데 이날은 특별히 북으로 쳐서 무대 공연을 하는데 제가 무대 위에서 이분들의 연주 실황을 잠깐 녹화를 했습니다. 산조가 어떤 음악인지 여러분 이 산조 음악의 그 중흥 지역이 바로 나주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김일구 명인의 아쟁과 정화영 명인의 장구 연주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들어가서요. 네, 잠깐 중지해 놓을까요? 찾을 때까지. TV 국악. 네, TV 국악. 지금 켜보고 있습니다. TV. 네. 그다음에 검색을 해볼까요? 엔터를. 제가 최근에 국가 무형문화재 기획행사의 판소리 그 긴 소리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스름을 하고 이제 본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네, 이렇게 연주가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릎에다 놓고 이 장단을 손장 단위로도 치기도 하십니다. 지금 진양조 장단이죠. 네, 우리 민간 음악에서 특히 판소리나 산조에서 가장 느린 장단이 바로 지금 들어보신 진양조입니다. 그래서 하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까지가 한 장단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얼씨구. 네. 네, 취임새죠. 다음, 셋, 허이, 얼씨구. 다. 제일. 얼씨구. 네, 여러분 중머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중머리가 끝나고 중중머리로 넘어갔습니다. 하나, 셋, 다음. 네, 중머리를 또 빨리 치면은 중중머리에 가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중머리는 또 그 치는 가락이 중머리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네.
덜. 네. 이제 예. 그 무대에서 이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이기 때문에 어 다소 네, 무대에서 공연 상황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화질이 일반 텔레비전 화질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연주자 여러분들의 이런 생생한 공연 상황은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지금 한 8분 가까이 연주하셨거든요.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머리 그리고 이제 까지 연주를 하셨습니다. 가야금에는 이제 휘몰이를 더 합니다. 아주 빠른 가락의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산조 특히 우리 나주가 산조의 그런 본향이라고 볼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산조에 쓰이는 장단 정도는 우리가 전부 이렇게 그 집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장고가 있으면 장고로 보통 기악은 장단을 치시는 거고요. 또 장고가 없이 그 북이 있으면은 북은 판소리도 칠 수 있고 기악도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일반 공연에서는 장고로 쳤는데요. 지금 정화영 명고님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입니다. 장단으로. 지금 산조를 북으로 치지 않습니까? 또 북으로 치면은 훨씬 더 그 예술적으로 좀 더 기악을 대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장고는 이렇게 타점이 이 궁편, 채편 두 군데입니다. 또 그리고 이 채편에서도 이제 복판을 울리는 크게 칠 수가 있고 채편을 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복판을 치기 시작하면 계속 복판만 치는 거고 채편을 치면은 주로 산조 같은 기악 독주 음악은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채편을 칩니다. 장고에 채편을 치고요. 그다음에 합주라든지 방금 얘기해드렸던 삼연육각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칠 때는 장고는 이 복판을 이 채를 드는 손에 복판을 쳐서 소리를 크게 들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양조 이 육박으로 박을 세지만 이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진양조 지금 두 장단을 이렇게 구음으로 해봤습니다. 중머리는 그 12박자라고 그러죠. 12박 중머리. 그래서 우리 12달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구음을 해보면요. 덩쿵, 따쿵, 딱딱, 쿵쿵, 딱, 쿵쿵쿵. 네, 이렇게 12박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고향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뭐 풍물도 치시고 북도 다 치시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이 12박 중머리를 못 친다 그러면은 요즘 속된 얘기로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예, 중머리 씨박도 못 치는 뭐 이렇게 불렀다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를 사사해 주신 일산 김명환 선생님이 북을 잡으신 연유도 장가를 들고 처가도에 갔는데 그 처가집의 마을 분들 뭐 총각 이런 분들이 새신랑 북 한번 실력 보자고 해가지고 누가 노래를 하고 북을 갖다 내놨는데 북을 한 장단도 못 쳤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이 깊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북을 배우셨는데 이제 완전히 전공이 바꿔져 버렸죠. 일본 유학도 가시고 했는데 일산 김명환 선생님은 계속 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시고 많은 제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명환 선생님의 큰 스승님이 바로 박판석 선생님이시다. 나주의 신청에 큰 책임을 맡으신 그런 어르신이었다. 이런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되고 또 연전에 2년에 걸쳐서 나주의 민속 예술에 대한 책임연구원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나주에 대해서 몰랐던 여러 가지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 조부님까지 그 윗대의 선조들께서 대대로 살으셨던 나주의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다시 찾게 되어서 너무나도 저 개인적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10몇 년 전인가요? 나주에 있는 큰 유서 깊은 그 정자에서 광주 MBC의 20주년 그 기념 특집으로 제가 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그 현장에서 녹화해서 광주 MBC가 방송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실제 나주에 가서 제 제주인 가야금과 고법도 보여드리고 또 그때 나주 그 유서 깊은 정자에서 연주한 실황도 한번 보면은 지금보다 조금 젊었기 때문에 좀 당돌하게 그런 연주한 대목이 있고 그 당시에 그 마을 여러분들이 함께 정자에 오셔서 함께 관람하시고 해서 또 옛 추억을 한번 떠올려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말씀 못 드린 정가라든지 이런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